우리가 흔히 먹는 위장과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커지거든요.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밥만 먹으면 무기력해지는 분들 있거든요. 한 잔을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계피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계피가 당뇨 관리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피가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연구들로도 어느 정도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계피에는 시나말데하이드라는 주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인슐린이라도 몸 안에서 훨씬 잘 작동하게 만들어줘서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특히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문제이잖아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계피가 의미 있는 식재료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작용은 계피가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면서 당으로 바뀌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계피는 이 과정에서 위장과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보통 혈당 스파이크 억제 효과라고 하는데요. 당뇨 환자들에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커지거든요. 그리고 계피에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만성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몸 안 곳곳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데 계피는 이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계피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어요. 즉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당뇨로 인한 2차적인 합병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계피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과량 섭취할 경우에는 간독성 위험이 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를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방식인가요? 계피를 드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차로 마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분말로 먹는 게 나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체질에 따라 고르시면 되는데요. 먼저 가장 흔하고 안전한 방식은 계피 차입니다. 말린 계피를 물에 끓여서 마시는 거죠. 이 방법은 계피의 유효 성분 중에서도 수용성 성분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적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평소에 속이 약한 분들이나 노인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식후나 간식처럼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분말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효과가 좋긴 합니다. 특히 계피 분말에는 지용성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구르트나 단백질 쉐이크, 따뜻한 물이나 꿀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단점이라면 분말은 아무래도 위장이 예민한 분들이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간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쿠마린이라는 간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도 분말로 직접 먹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해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0.5에서 1g 정도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계피는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주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계피차 한 잔 혹은 분말을 소량 드시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위장이 약하면 차로 드시고요. 강하면 체력 괜찮은 분들은 분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꾸준하고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당뇨 관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계피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계피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계피도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하나는 카시아, 또 하나는 실론 시나몬입니다. 이 둘은 모양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마트나 약재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카시아 계피예요. 향이 강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 유통되는데 이 카시아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쿠마린이 과다 섭취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특히 분말로 섭취할 계획이라면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단기간 소량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매일매일 장기적으로 드실 생각이라면 카시아보다는 실론 계피가 더 낫습니다. 실론 시나몬은 흔히 진짜 계피라고도 불리는데요. 쿠마린 함량이 굉장히 낮아서 장기 복용에도 안전한 편이에요.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고요. 향이 은은해서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 목적으로 꾸준히 드시려면 실론 계피가 훨씬 더 권장
권장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하거나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온라인에서 실론 시나몬이라고 검색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분말, 스틱 형태 모두 다 나오고요. 원산지는 주로 스리랑카나 인도 쪽이에요. 스틱을 구입해 끓여 드시거나 분말을 요리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향이 강하고 저렴한 건 카시아, 그리고 안전하고 장기 복용에 적합한 건 실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뇨 관리 목적이라면 실론 시나몬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가 체질에 맞지 않거나 복용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계피를 대체할 수 있는 한방 재료나 식품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약재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을 수는 없더라고요. 특히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라서 평소에 열이 많은 분들이 드시면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심한 경우 두통이나 불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계피 섭취를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계피 대신 어떤 걸 먹을 수 있느냐 하실 텐데요. 다행히도 계피만 혈당에 좋은 건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한방 재료들도 꽤 많습니다.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황기예요. 황기는 면역력과 기력을 보강해 주면서도 당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한약재입니다. 특히 마른 당뇨나 기력이 부족한 분들, 피로감이 심한 당뇨인들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탕처럼 끓여 마셔도 되고요. 진액으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황기는 성질이 무난하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뜨겁든 차갑든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돼지 감자입니다. 이건 한약재라기보다는 사실 식품에 가까운데요. 이눌린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간편하게 볶아서 차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말려서 분말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돼지 감자는 계피만큼은 아니지만 성질이 따뜻한 편이라서요. 몸에 평소에 열이 많거나 땀이 많은 분들은 그래도 피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여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주는 한약적으로도 췌장을 보호하고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서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맛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리시지만 차로 우려 마시면 맛이 꽤 순해지거든요. 그래서 차로 드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여주 환이나 농축액 같은 가공 제품도 많이 나와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주는 성질이 찬 편이라서 평소에 몸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먹고 나서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여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약의 장점이 바로 이런 체질 맞춤 치료인 것처럼 평소에 약재를 가지고 물을 끓여 먹거나 음식에 활용할 때에도 체질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피가 체질에 안 맞는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고요. 나에게 맞는 다른 재료들을 잘 골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당뇨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당뇨를 졸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피를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가 따로 있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계피가 좋다는데 도대체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식사 후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분들은 식후 계피 섭취가 더 유리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공복 계피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밥만 먹으면 200 가까이 치솟고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후 15분에서 30분 정도쯤에 계피차 한 잔을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덜 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피는 당질의 흡수를 느리게 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 조절용으로는 꽤 좋은 전략이 됩니다. 반대로 공복 혈당은 130 미만으로 조절되는 게 보통의 목표 범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즉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을 재보면 항상 130 이상 나오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계피를 소량 섭취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는 간에서 포도당이 너무 많이 분비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작용도 있어서요. 밤새 쌓이는 혈당을 어느 정도 조절해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체질과 소화력입니다. 속이 약하거나 소화가 예민한 분들은 공복에 계피를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식후로 옮기거나 소량부터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언제가 가장 좋은가요? 라는 질문의 답은 당신의 혈당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이고요. 가장 좋은 건 혈당을 측정하면서 공복, 식후 각각 먹어본 후 어떤 때 더 안정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혈당은 숫자니까요. 솔직하고 계피 효과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나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아보는 것, 그걸 한번 해보시고 그게 가장 현명한 계피 활용법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하고요.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신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 신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다가 합병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당화질소를 바꾸고 당뇨 졸업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졸업 가능한 병입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마니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you